지난주부터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이어 발표되더니 마지막인 노벨 경제학상까지 모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노벨상 상금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해마다 다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 환율 때문에 그러나? 환율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노벨의 유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면은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유언을 남기셔서 그랬을까요? 자, 노벨은 3,100만 스웨덴 크로나를 펀드 형태로 전환하고 이 돈을 안전한 증권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상금으로 써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상금은요, 노벨 재단이 운영하는 펀드의 투자 수익에 따라서 매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상 상금이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16억 5천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상금이 같다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네요. 노벨 재단도 재단인데 저희들이 하는 투자가 마이너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 열정의 소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하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글로벌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네, 이제 세계 여행을 할 겁니다. 네. 이 노벨 재단이 어떻게 이 펀드를 운영하길래 그렇게 상금을 주고도 돈이 안 줄어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요즘의 투자는 그냥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 이 ETF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글로벌 투자 이런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남편, 이번 추석에 애들 용돈 받은 거 말이야. 그거 어디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 응? 그거 그냥 애들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을 몰라요, 이 사람이. 나 또 뭐 잘못했어? 그럼 어디에 넣어둬야 되는 건데?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 ETF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ETF 그거 상장지수 펀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요즘 대세아니야. 아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이, 그러면 어떤 ETF에 투자할지 퇴근하고 얘기해보자. 다행히 남편이 ETF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으면 또 굉장히 무시당할 뻔했는데. 그렇죠. 한 소리 들었겠죠. 그래요. 요즘 저 ETF가 국민 재테크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승세가 무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기준 국내 ETF의 전체 순자산이 250조 9,898억 원. 이라고 합니다. 와. ETF 250조 원 시대가 열린 건데 이게 작년 말과 비교하면 뭐 45% 이상 급증한 수치고요. 지난 6월에 20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7, 8, 9, 10 넉 달 만에 이 50조 이상 불어난 규모입니다. 또 순자산이 1조 원이 넘는 ETF, 그러니까 공룡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년 1월 2일 기준으로 이 1조 원이 넘는 ETF는 26개에 불과했지만 1년 만인 올해 1월 2일에는 35개로 늘었고 이번 달 2일에는 53개까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ETF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 이유, 그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국내외 증시가 지금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만 딱 사가지고 제 계좌에 놔뒀는데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도 20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이 된다면 그 규모는 성장을 한 거죠. ETF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커졌고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 유입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려면 종목을 하나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ETF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게다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이런 해외 지수형 ETF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영향이 더불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방금 전 대화 속에서도 느꼈듯이 네. 예전에 예적금으로 아이들 용돈 관리를 해주시던 부모님들이 ETF로 많이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 보면 이제 뭐 땡그랑 한 푼, 땡그랑 이런 이제 동요가 있었어요.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게 이게 재테크다. 맞아요. 요즘은 아닙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들한테 이런 ETF 투자 상품을 가입시켜주는 게 그냥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증권회사에서 이 미성년 계좌를 살펴보니까 2021년 말에는 416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9월 16일 기준으로 2,164억 원
5배 급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투자 비중으로 비교를 해봐도 ETF 비중이 6.7%에서 21.3%로 크게 확대가 됐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 땡그랑 한 푼 해서 저축하면 그 이자가 따라오질 못하니까 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ETF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ETF 성장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네, ETF는 이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건데 이 대상이 되는 게 해외 지수형 ETF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동안 국내 시장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의 순자산은 19조 5천억 원에서 22조 2천억 원으로 한 13%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지수형 ETF는 23조 6천억 원에서 66조 2천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운용사의 순위가 얼마나 많은 해외 지수 ETF를 운용하고 출시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해외 지수형 상품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ETF 시장이 커진 데에는 역시 미국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의 이 국내 ETF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미국 주식 관련 ETF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한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미국 S&P 500 ETF를 보면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ETF의 순자산이 8조 5천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작년 7월에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에서 순자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ETF가 들어온 건 2002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렇게 ETF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해외 주식형 ETF가 순자산 1위에 오른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어제자로는 10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도 네. 미국 S&P 500, 500. ETF에 장투하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장기장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해외 ETF 중에서도 유독 미국 ETF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인데 같은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를 국내와 미국 이렇게 S&P 500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성과가 확실히 좋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박스 안에 갇혀서 못 벗어난다. 그런데 S&P는 그 기간 동안에 S&P 500은 몇 배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수 구성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이 혁신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경기 민감주예요. 말 그대로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좋으면 그때 좀 급등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 중심의 미국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미국 ETF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때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수익률을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 최근 한 5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S&P 500 지수는 이 기간 동안 한 43%, 나스닥 지수는 39%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6% 상승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비교적 덜 오른 거죠. 네네. 또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을 살펴보더라도 미국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 45개의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평균 6.36%나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이만큼의 수익을 내주는 거면 뭐 연평균 수익률은 굉장한 거죠. AI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련주가 고공행진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